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딸. 어이가 없어. 그런데 완전 상상 밖이었고 가벼운 부상이라더니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아주는 병원이 이거 말이나 되냐고. 석연치 않은 아이의 죽음. 대체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렇게 아이의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마치 제 가족처럼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실려간 대학병원의 처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면서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요. 예. 그곳에서 별다른 처치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냐며 가족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견인되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딸과 친구 2명을 쓰러뜨린 교통사고. 다행히 딸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막상 보니까 애가 멀쩡하더라고요. 약간 막 얼굴에만 타박상 있고. 그때만 해도 아이는 괜찮았고. 그럼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 걱정을 안 하고 친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고 난 정황을요.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고 직후 아이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골반이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은 딸은 소아응급실 침대에서 처치를 기다렸다는데요. 기부스도 할 수도 없고 수술도 할 수도 없고 한 몇 개월 동안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럼 다른 데 이상이 없냐? 근데요. 설명과 달리 아이는 계속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냥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변줄 꼽았는데. 하지만 응급실 침대에 누워 오로지 진통제만 맞고 있었던 딸은 다음 날 새벽 갑자기 호흡곤란에 심정지를 일으켰답니다. 가까스로 의식은 찾았지만 아이의 신체 기능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콩팥이 기능을 못 한대요. 이 환자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말뜻은 이제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 결국 세영이는 겨우 이틀을 더 견디고서는 세상과의 끈을 놓았습니다. 가족이 경찰에게 부검을 요청한 결과 사망 원인은 골반골절과 방광 파열의 합병증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데요. 이 사망 직전 잠시 의식을 차렸던 아이가 남긴 메모지에는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왜 딸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야 했을까요? 네, 일단 아이가 사고 직후에 어떤 상태였는지 이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박사님? 예, 엑스레이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응급실에 내원해서 찍은 골반 엑스레이입니다. 이게 골반이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쪽 부분하고 틀리게 골절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혈관까지 보이는 CT를 찍은 것을 보면 화살표되어 있는데 여기 약간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방광이 파열이 되면서 소변이 좀 누출이 되는 그런 걸 보이고 두 가지 진단인데요. 첫 번째는 골반골 골절, 두 번째는 방광의 파열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검 감정 결과를 직접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유족들이 경찰에게 설명을 들은 바로는 말씀해 주신 골반골절과 방광 파열로 인한 합병증이 사망 원인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이 합병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골반 사이에는 내부 장기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이 방광입니다. 그리고 각종 대형 혈관들이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골반골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큰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출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뼈가 부러지면서 내부의 골수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 골수에 있는 지방 성분이 폐나 뇌에 걸리게 되는 지방 색전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방광이 파열이 되면 당연히 이 지저분한 소변이 복막으로 흘러나오면서 복막염이나 이런 병을 일으키고 그것에 의한 2차적인 폐혈증 이런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족들은 이 사망 원인이 의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사고 이후의 병원의 처치입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죠. 엄마가 원통한 것은 하염없이 의사를 기다려야 했던 응급실에서의 기억입니다. 자꾸 이거 피가 나오니까 어디서 나온지 이걸 빨리 하라 하더니 기다리세요. 한나절을 기다려 겨우 만난 의사는 추가 검사를 해보자고 했답니다. 여기 가서 이제 찍고 와라. 갔죠. 내려가래요. 뭐 이 시간에 와도 이미 시간 다 끝났고.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돼서 담당 직원들이 퇴근을 했으니까 검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오늘 사진 찍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마 10시 못 돼서 옮겼을 거예요. 다행히. 가깝더라고요. 결국 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사고가 난 지 이미 하루가 지난 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 응급실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교통사고 환자를 이렇게 대할 줄 몰랐답니다. 그래도 큰 병원인데 우리 신랑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큰 애기 다쳐서 갔으면은 큰 병 다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아이가 하루 종일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이 검사. 일단 정확히 뭔가요? 예, 의무 기록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시스토그라피 시행 부탁드립니다. 시스토그라피라는 것은 방광 조영술이라고 할 수 있죠. 방광이 어디가 터졌는지, 어디서 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아비뇨기과, 소아정형외과, 응급의학과가 보면서 주진료과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환자는 아주 쉽게 말하면 붕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12시쯤 CT 검사가 끝나고 뭔가 가닥이 잡혔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검사가 시행할 때까지 6시간 정도의 딜레이가 있었던 것은 상급종합병원, 특히 환자가 매우 몰리는 이러한 응급실, 그런 병원의 응급실에서는 왕왕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환자들은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하진 않지만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건도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때 그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아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방광의 큰 부분이 찢어져 수술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처치가 있었다고 하면 환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으셨다시피 아이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제때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것,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호사님? 네, 판례를 보면 임상현실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고 일반인 입장에서 비춰봤을 때도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비춰보면 환자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11시경에 이루어졌는데 오후 7시경에 돼서야 추가 검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직원이 퇴근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진행되지 못했고요. 밤 10시경에서야 전원이 결정됐거든요. 결국 12시간 정도 제대로 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춰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여지도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응급실에 실제로 계셨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빅5 병원의 응급실의 상황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실 자체가 너무 과밀화되어 있고 응급실에 오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너무 많이 오고 그런 와중에 정말 이 환자처럼 즉각적인 처치나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환자들이 밀리게 되고 어떤 시스템의 문제이고 사회 저변에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중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응급실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번 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 시스템도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도 응급실은 우리 모두의 공공재라는 생각으로 대형 병원과 응급실을 먼저 찾기 전에 꼭 필요한 환자에게 도움이 돌아가는지를 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죠.